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29일 월요일이고요. 원래 오늘은 좀 휴장인데요. 쉬는 날에도 제가 보통 공개 방송들을 좀 하고요. 어제 저녁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이것저것 제 맘대로 찾아본 주제를 다루는 방송 2부 방송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침에 하면은 오시는 분들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계시네요. 네, 황금동이님, 영애님, 흥아리님 반갑습니다. 어제까지 좀 비가 오다가 오늘은 좀 그친 것 같아요. 밖에 날씨가 이번에 연휴 내내 비 온다 그래가지고 막 그랬었는데요. 지금도 아마 전국적으로 오는 데 있고 안 오는 데 있고 막 그럴 거예요. 자, 어제 저녁에는 우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한미 금리차나 또 메타버스 관련된 내용들 그런 것들 했다면은 이제 오늘은 그거에 좀 이어서 이번에 연휴 동안에 우리 3일 동안 쉬면서 제가 봤던 이제 뉴스들 자료들 정리하다가 좀 볼만한 내용들 정리를 좀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이제 미국장이 금요일 날 끝났던 미국장의 그 흐름들을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해요.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제 금요일 날 장이 굉장히 잘 끝났어요. 미국이 상승장으로 마치게 됐는데요. 이제 보시면 지금 다우존스랑 S&P 500이 각 1%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이 2% 올랐고, 러셀이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 1% 올랐고, 완전히 강세 상황이었었고요. 그리고 금요일날 유럽 증시도 다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아 증시가 조금 혼란스러웠던 거에 비하면 지금 미국 쪽이 강세장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나스닥에서는 여러 업종 중에서 이제 반도체가 좀 많이 오른 그런 상황이고, 반도체라고 하면은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를 또 빼놓고 볼 수가 없는데, 자, 요게 나스닥 상승의 이제 주 배경이죠. 이미 금요일 날에도, 목요일 날에도 이미 증시가 많이, 엔비디아가 급등을 했었는데, 금요일 날에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이게 상승이 이제 단기적인 상승은 아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주가는 예전에 2021년도에 대시세를 냈었던, 그리고 2021년도 말부터 22년도까지 하락했던 거를 메꿔버리는 정말 엄청난 상승이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작년 10월달 그때 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미국도 그때는 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어요. 네, 엘샤다이님 반갑습니다. 작년 10월달 기준으로 엔비디아가 $100 정도 있었는데 108달러까지 떨어졌었는데 얘가 이제 최근에 389에서 올라오면서 거의 한 3배를 넘어서 한 4배 정도까지 올라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중소형주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주식이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즐거워요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이제 미국장에서는 기술주 랠리가 이어지는 중이고, 그 랠리는 작년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이지 이게 막 뭐 흐름들이 갑자기 없다가 지금 나온 게 아니라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즐거워요님도 반갑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지금 기술주 랠리라는 부분인데요. 이정시 기술주 랠리. 엔비디아만 오른 건 아니에요.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흔히 이제 빅테크 기업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신고가입니다. 얘도 언제가 바닥이었냐면 작년 한 10월 그리고 올해 1월달 우리나라 증시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랑 비슷하게 가는 코스피 지수와 비슷하게 가는 초강세 흐름 벼지고 있고, 메타, 페이스북, 메타 역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언제입니까? 작년 10월달.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9월 말 10월 초 이후로 지금까지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지만 다 우상향이 나오고 있어요. 메타 플랫폼. 그리고 많이 유명한 아마존. 역시 신고가. 미증시는 지금 어찌 보면은 얘네는 지금 계속해서 좋은 장이 좀 나오고 있고, 얘네도 물론 이제 중소형주들은 널뛰기를 하고 막 그러겠지만 대형주 우상향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보면은 빅테크 쪽에 상승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코스피 지수 2600 돌파 갈림길이다. 그리고 삼성전자 역계가 걸려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2500 몇이에요? 2558의 종가로 끝났고 올해 2580까지 가서 2600은 돌파는 못했는데, 삼성전자가 오르면은 얘네도 이제 갈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지수가 오를 때는
삼성전자의 힘이 필요하고요. 삼성전자 없이 이 지수가 올라갔던 적이 드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수가 여기까지 올라왔고, 물론 이제 증시가 좀 그건 있어요. 쏠림 현상은 좀 있는데, 쏠림 현상은 있지만 작년 10월부터 상승 추세다라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현재 미국은 그렇게 가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다만 이제 종목들이 시장이랑 이제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빨리 가다 늦게 가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코스닥은 그거랑 조금은 별개로 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이 나스닥을 따라서 다시 오를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일단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역할이 되게 이제 중요한 그런 상태인 건데, 다시 또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제 7만 원 도달했다고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누군가는 아이고 지겨운 거 이제 팔아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반도체에 대한 관심들이 다시 시장에서 좀 커지고 있어요. 연초에는 이제 2차 전지 얘기들이 이제 엄청나게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반도체 얘기가 특히 한 1, 2주? 한 2주 된 것 같아요. 2차 전지보다 반도체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이제 엄청나게 큰 상태인데요. 여기 보면은 외국인들이 원달러 환율이 1340원까지 오르는 원화 약세에도 주식 매수에 적극 나선 것은 국내 펀더멘털 변화 때문이다. 외국인의 입장에서 2년간 약해진 국내 증시 매력도가 분기점을 통과하고 있다 볼 수 있으며, 그리고 원달러 환율 측면에서 환차익을 노릴 수 있는 구간에 진입했다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이제 금리차 얘기들을 좀 얘기를 하면서 한국이 어떤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생기면은 당연히 투자 매력도가 감소할 수 있지만 환율이라는 부분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수출이 용이한 상황이 되고 또 수출은 곧 실적이 되기 때문에 요즘 환율에 대한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어요. 그러니까 수출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원화가 지금 약세인 상황에서 돈이 벌리는 그런 산업들. 그래서 이제 연초에 자동차도 있었고 이제 그런 게 랠리가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은 나스닥이 미국이 한국 증시보다 좀 더 속도가 빠른 상태이지만 한국도 따라갈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가 요즘에 형성이 되고 있고, 일단 지수는 먼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수는 따라가는 중이고, 이제 대형주 중에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가장 선봉에 있는 상태고, 중소형주는 늦게 따라갈 수도 있어요. 늦게 갈 수도 있지만 추세는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좀 커요. 원래 중소형주는 대형주랑 똑같이 가진 않아요. 대형주가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대형주가 만약에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가고 있죠.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중소형주는 이렇게 처음에 가는 것 같다가 좀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목적지까지 가는 거는 비슷한데 중소형주는 보통 이제 한 방이 많이 나와요. 대형주처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가는 거는 같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월봉이나 연봉으로 보면은 비슷해요. 과정이 이제 그렇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우리 증시가 이제 다시 상방으로 돌아서서 가고 있는 거를 보면서, 물론 코스닥도 그렇고 가고 있는 거 보면서 일단 지수가 여기까지 이제 올라오고 좀 쉬었다가 다시 또 이제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지수가 많이 올라가는데 아직도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보면은 요즘에 이제 문제가 쏠림 현상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제가 오늘 기사를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쏠림 현상에 대한 건데, 증시는 오르는데 나는 마이너스다. 개미들의 눈물 이유가 있었다. 미국도 한국도 대장주만 독주하고 코스피의 무려 40% 종목들은 손실을 보고 있고, 올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종목들만 많이 올랐고 S&P 500 상승의 4배가 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랑 현대차가 올라가고 위기를 극복할 종목에 투자금이 몰린다라고 나와 있어요. 가는 것만 가는 거고 지금 이제 주도 업종의 1등 기업만 주가가 오르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라고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악의 경제 위기 오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우량주로 투자금이 쏠리고 있다. 그래서 주가 지수는 오르고 있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종목이 많은 부익부빈익빈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분석은 맞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대형주 위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그렇다고 대형주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중소형주가 못 따라가냐는 얘기를 좀 전하고 싶은 거예요. 중소형주가 못 따라가냐. 이제 움직이는 방향이 다를 뿐이에요. 여기도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2차 전지주를 본다고 하면
2차전지에서 에코프로. 이 종목이 누가 봐도 이 종목이 올해 대장 종목이었죠. 에코프로가 이제 바닥에서 8배 올라가면서 그 올 초 대비 8배 이상 올라가면서 이제 올해 이제 대장주인데, 그렇다면 에코프로가 아닌 다른 2차전지는 그러면 안 올랐냐? 얘가 어쨌든 주도 종목인데, 그 다른 2차전지 종목들 보면은 포스코 그룹주들도 있고, 포스코 엠텍도 비슷하게 많이 올랐고, 그죠? 그리고 중소형주 쪽에도 보면은 올해 뭐 리튬 쪽,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것도 있었고, 뭐 EV 첨단 소재 같은 것도 있었고, 특히 이제 EV 첨단 소재를 보면은 딱 전형적인 이제 후발 테마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에코프로가 한 여기가 1월 말부터 본격적인 랠리를 좀 펼쳐서 4월까지 갔다면은, EV 첨단 소재는 남들 다 올라갈 때 1월, 2월, 3월까지 반응이 크게 없다가 한 3월 말부터 해서 슈팅이 나온 상태예요. 뒤늦게 가는 이제 후발 종목의 특징이죠. 그리고 다이나믹 디자인, 저희 정방에서도 많이 매매했던 종목이지만, 다이나믹 디자인도 얘도 이제 보면은 바닥에서 한 3, 4배 오른 종목이에요. 2,700원짜리가 12,600원 갔으면 3, 4배가 아닐 텐데 더 오른 것 같네요. 그죠? 4배가량 이제 오른 상태인데, 이런 종목도 먼저 갔던 에코프로가 한 1월 말부터 본격적인 탄력을 받았다면, 얘는 가다마다 하다가 갑자기 이제 3월 말 4월 초부터 급등해서 이게 지금 주봉이에요. 주봉으로 한 2, 3주 만에 상승을 다 보였단 말이에요. 에코프로가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간 거를 얘네는 단 몇 주 만에 이 슈팅으로 이제 시세를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배터리뿐 아니라 로봇주들 중에 저희 예전에 정방 매매했던 종목 중에 또 보여드리면은 뭐 일지테크 같은 종목도 있어요. 일지테크 저희 정방 장투 종목이었는데요. 이것도 보면은 최근에 현대차, 기아차, 얘는 자동차 주니까 현대기아차랑 같이 놓고 이제 봐야 되는데, 현대차는 보면은 만만해요. 15만 원에서 지금 20만 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을 보면 주봉 차트 보면은 그냥 만만하죠. 그냥 꾸준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소형주인 일지테크를 보면 어떻게 움직이냐면, 현대차가 언제부터 상승이 나왔습니까? 바닥이 대부분 작년 10월달, 9월 말 10월 초 아니면 올해 1월달에 보통 바닥이에요. 얘는 자동차는 1월달이었어요. 그래서 1월달부터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 중소형주는 이렇게 가요. 어떻게 가냐면은 초반에 달렸다가 한참 쉬다가 또 갔다가 쉬다가 슈팅이 뒤늦게 나와서 이렇게 치고 간단 말이에요. 저희는 이때도 들고 있었어요. 바닥에서. 얘는 4,000원 가고, 4,000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추가 상승이 분명히 나올 거다. 저희는 4,000원 목표로 작년에 계속 매집했었거든요. 일지테크는 저희는 매도를 했지만, 아직 이거는 저는 더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는 게 그런 어떤 후발주의 특징 때문이에요. 중소형주이고 아직도 시총이 500억밖에 안 돼요. 이런 거. 그리고 현대공업도 많이들 수익 내셨죠? 현대공업 뭐 다 많이 아실 거예요. 얘도 작년 10월달 바닥, 올해 1월달 바닥 치고, 처음에는 별 존재감이 없다가 4월달에 갑자기 치솟으면서 시대가 났어요. 이걸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시장에서는 지수랑 같이 해서 이제 대형주들이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대형주 잘 가고 있죠. 그런데 중소형주는 그렇게 안 간다는 거예요. 중소형주의 흐름은 못 가다가 나중에 한 번에 따라잡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게 중소형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대형주들이 많이 가는 시장이라서, 그럼 대형주를 계속해서 따라 사야 되는 거냐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저는 대형주가 지금 뭐 삼성전자 예를 든다고 하면 잘 가고 있어요. 잘 가고 되게 좋아요. 되게 좋고 한데, 오히려 이제 이럴 때를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잘 가고 있지만 나중에 10만 원 가정 간다고 봅니다. 지금 뭐 10만 전자라는 얘기가 뭐 농담처럼 나오고 있는데, 저는 당연히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잘 갈 것이고 충분히 갈 거라고 보는데, 당장에 막 뭐 내일 모레 가진 않을 거예요. 지금 뭐 수치상으로는 상한가 한번 가면은 바로 89,000원이고 이제, 그런데 그건 어려울 거고, 얘는 이제 천천히 갈 겁니다. 만만하게 이제 갈 거고, 급등주는 보통 중소형주에서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항상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이 추세는 항상 같이 가거든요. 추세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전자가 작년 얘는 9월 말 10월 초가 바닥이었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꾸준히 가고 있어요. 과거 사례를 한번 볼까요? 코로나 때도 얘가 2020년도에 바닥치고
21년도까지 이제 우리 증시를 이끌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삼성전자가 너무 잘 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는 중소형주들 나는 못 믿겠고 중소형주들 막 뭐 잡주들도 많고 이제 그런데 나는 삼성전자를 믿으니까 삼성전자가 이렇게 잘 간다고 와 드디어 주식할 때가 됐구나. 그래가지고 2020년도에 남들 돈 다 번 거 보고서 뒤늦게 여기서 뛰어들어서 아직도 삼성전자를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아직도 손해예요. 왜냐면 8만원, 9만원대 사신 분들 같은 경우 이때 진짜 많이 들어가셨거든요. 거래량 보면은 장난 아니죠. 월봉 기준 거래량이 삼성전자가 코로나 터졌을 때 이때 거래량이 제일 크고 그 다음 거래량을 2021년도 봄에 나도 올해는 주식으로 한번 돈 벌어봐야겠다. 올해는 올 새해에는 나도 한번 벌어보자. 그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이런 거래량을 발생시켰던 거예요. 그분들 기준으로 아직도 물려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형주가 올라가는 이 과정에서 그런 반도체주가 못 갔느냐. 그거를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올라가는 과정에서 한번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예요. 종목 중에 이제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제 반도체 얘기 나오면은 보통 이제 자주 뛰는 그런 종목이에요. 예, 시총이 한 1,800억 정도 되는 소형주인데 삼성전자가 예전에 이제 여기 2020년도 코로나 때 11, 12월 달에 엄청 올랐어요. 11, 12월 달, 그 다음 1월 달. 세 달 동안 엄청 상승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형주가 이제 올라가고 그러면서 그럼 삼성전자가 좋은 거는 맞아요. 좋은 거는 맞는데 얘가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중소형주들도 그때 보면은 같이 갔는데 한 템포 늦어요. 보시면은 아까 삼성전자는 이 월봉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11월 달부터 올라서 12월 달, 1월 달까지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11월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주반도체 같은 중소형주는 그 전에 좀 들썩임이 좀 있다가 11, 12월 달에 삼성전자 다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1월 달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4월 달까지 이렇게 시세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 좀 뒤늦게 올라간 그런 케이스죠. 똑같은 반도체인데 그렇게 이제 종목들이 이제 올라갔었고 그리고 원익그룹주도 원익 IPS 뭐 이런 것들도 뭐 얘는 근데 코스피 150 대형주로 나름 비슷하게 갔었네요. 중소형주. 뭐 유니셈 이런 것도 좀 작은 종목이에요. 시총이 2,500 정도 되는 그런 종목인데 얘도 보면은 삼성전자는 11월 달부터 장대 항목이 나왔는데 11, 12 그렇게 많이 안 오르다가 이제 1월 달에 많이 올라가고 얘도 좀 뒤늦게 올라간 종목이죠. 유니셈도. 그래서 보면은 자동차도 그렇고 뭐 로봇주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로봇 중에서 제일 대장주가 뭘까요? 한국에서 로봇 테마가 올라갔을 때.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얘가 이제 올해 사실 이제 제일 대장주죠. 사실 보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조 단위 기업이 돼버렸어요. 원래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해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 우리나라 로봇 테마에서 삼성전자에 그 인수된다는 얘기 그런 걸로 초대박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로봇이 얘네만 갔느냐? 그건 아니죠. 그때 이제 같이 갔던 종목들 중에 보면은 로보티즈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어찌 보면 로보티즈 같은 애들이 원조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찌 보면 후발주에 가까운 상황이었어요. 로보티즈는 저희 정방 기준으로는 예전에 이제 15,000원, 16,000원대 저희가 매집했던 종목입니다. 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저희가 요때 매집해서 나중에 3만원, 4만원 보는 종목으로 그때 추천을 좀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매집할 때는 설마 이게 가겠어요? 라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뭐 장이 워낙에 안 좋고 했던 시기다 보니까. 그때 결국에는 46,000원까지 제가 제시했던 구간을 완전히 넘어섰죠. 그래서 그때는 이게 사실 로보테마를 보면은 2022년도 초만 하더라도 로보티즈 같은 애들이 대장이었어요. 저희 정방 막 매집했을 때. 이게 이때 이 종목이 오히려 원조 종목이었는데 보시면 가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애가 갑작스럽게 튀어오르면서 오히려 2022년도 초에는 별로 안 올랐었는데 뒤늦게 엄청 올라간 거예요. 배터리도 그랬어요. 다 동일하게 흘러갔던 게 뭐냐면 분명히 대장주는 있어요. 대장주 1등 종목이죠. 1등 종목을 보통 이제 대장주라고 하는데 대장주가 있어요. 그거를 중간에 여러분들이 따라잡는 방법이 있고 시장의 주도 종목을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면 그리고 이 대장업종이 올라가면서 영향을 받아서 뒤늦게 올라가는 중소형주들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장주는 보통 먼저 움직이기 시작해요. 먼저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는 잠들어 있다가
잠들어 있다는 표현이 맞는 게 거래량도 하나도 없고 조용하다가 대형주들이 대장주들이 가고 나서 뒤늦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잠들어 있다가 뒤늦게 급등해요. 뒤늦게 올라가는 상승이 작진 않아요. 대부분 급등으로 갑니다. 로봇의 경우도 그런 것도 있단 말이죠. 바이오 제약주들도 그렇고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추세는 대형주를 보는 게 맞고 실제 매매는 중소형주를 하는 게 실질적으로 수익률이 여러분들이 더 높을 수 있는 게 이런 현상 때문이에요. 저희 정혜원 방송 과거 주력주 중에 이제 이수화학이 있었어요. 이수화학이 배터리 쪽에서는 올해 초대박주였죠. 물론 이제 에코프로처럼 많이 올라간 건 아니에요. 에코프로는 뭐 8배 갔으니까 말도 안 되게 올랐지만 이수화학도 올해 초 저점 대비해서 계산하면은 한 4배 이상? 4배 가까이 올랐죠? 이수화학을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저희 정방 기준으로 2020년도 말에 들어갔었어요. 여기서 저희가 들어가서 지금 보면은 차트가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이 차트가 이제 짜부러져가지고 이 과정이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되게 가소롭게 보여요. 하찮게 보이죠? 뭐야 이거 여기서 그냥 들고 있으면 나중에 터져서 수익 났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이걸 제가 월봉이 아니라 주봉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고요.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과거 그 구간으로 보게 되면 이런 상태가 돼요. 이 변동성이 엄청납니다. 17,000원짜리가 여기 11,000원대, 12,000원까지 떨어진 일도 있었고요. 18,000원 갔다가 12,000원 갔던 적도 있었어요. 18,000원에 산 사람들, 물론 여기서 제가 추천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나중에 2만원, 3만원 간다고 해놨기 때문에 18,000원에 산 사람들은 어느 순간은 12,000원까지 갔던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18,000원에서 12,000원 가면은 마이너스가 몇 프로예요? 뭐 반토막까지는 아니지만 한 35% 정도 되네요. 대충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30% 이상 찍힌 경우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올랐죠. 얘도 어떤 추세를 따라간다기보다는 마지막에 갑자기 추월한 그런 케이스예요. 중소형주는 이렇게 가요. 이수화학은 이제는 시총이 1조 원을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중소형주를 할 수 없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이수화학을 추천했을 때 뭐라 그랬냐면은 이 회사는 2차전 쪽에서 아직 시장에서 좀 드러나지 않는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나중에 주목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증시가 잘 가는 과정이나 그런 흐름 속에서 많이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다가 작년 10월 달에 그때 이제 폐배터리 테마가 한번 불어가지고 이만큼 올랐고 거기서 100% 정도 올랐고 그리고 올해 전고체 배터리 테마가 불면서 여기서 한 뭐 4배 정도 상승이 좀 있었어요. 뒤늦게 가는 한 방이 있단 말이에요. 중소형주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아마존, 뭐 엔비디아,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올라가 하면서 요즘 반도체에 대한 관심들이 여러분들이 크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유명한 종목을 지금 사야 되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10만원 갈 거니까 삼성전자 사야 되냐? 이런 질문 정말 많으시고 하이닉스도 제가 뭐 답변 드리진 않았는데 하이닉스가 지금 10만원 갔는데 이거 지금 사도 되는 거냐? 이런 질문들이 되게 이제 많으세요. 그럼 이쪽 종목들은 이제 대형주고 하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지수의 영향을 주고 완만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에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좋은 내용이 많이 있지만 바닥은 아니에요. 이미 오르는 과정에 있어요. 한참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여기가 어떻게 보면 단기 고점일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여기까지 가겠죠. 15만 원까지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과정이 당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올랐으면 좀 쉬고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그렇지만 중소형주는 어떻게 간다고요? 중소형주는 얘가 가는 거 멍하니 지켜만 보고 잠들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나중에 보면 상승폭은 뭐 비슷하거나 뭐 또 뒤에 있는 게 더 추월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요즘 이제 반도체 중에서 대형주가 먼저 가는 거 보면서 아까 기사에는 뭐라고 돼 있었냐면은 아니 올라가는데 왜 내 것만 마이너스야. 뭐 개미들이 눈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주식을 모르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흐름을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형주를 들고 계시는 분들은 요즘에 좀 이제 그나마 좀 웃음꽃이 피는 거고 중소형주로 들어가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도 지금 반도체에 있는데 내 건 안 올라가는데요. 중소형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내 종목도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흐름은 갑작스러운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죠. 뭐 종목도 그렇게 움직이니까 실제로. 그래서 대형주가 올라가고 지수가 올라가는데 내 것만 못 간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기사들이 나오곤 하면은
반도체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내가 중소형주를 잘못 샀구나. 저 대장주를 샀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대형주는 좀 조정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좀 눌렀다 가는 게 사실 흐름상 맞고 저렇게 이제 막 기사들 나오고 설레발 칠 때가 항상 조심해야 될 테고 바닥에는 조용한 종목들이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도체 쪽 한번 보게 되면 저희 그 예전 추천주 중에 반도체 쪽 추천주가 제가 세보에미씨라는 종목 예전에 한번 드렸던 거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세보에미씨는 저희가 한번 수익 내고 또 들어가서 지금 2차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보면은 막 대형주만큼 그렇게 잘 가고 막 그런 건 아니었지만 한방들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그리고 그 재무제표 보시면은 이번에 이제 1분기 실적이랑 나온 거 보시면은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 15% 증가, 영업이익 2배는 아니지만 50% 증가, 누적, 그리고 순이익도 50% 증가. 작년 대비 실적이 되게 잘 나왔어요. 세보에미씨는 반도체 플러스 원전 관련주입니다. 설비 투자 관련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면은 안 오르는 게 이상해요. 여기 이제 업종을 보면은 업종이 이제 건설 업종으로 돼 있어서 조금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얘네들이 그냥 뭐 건물만 짓는구나. 물론 건물 짓는 그런 건설 회사는 맞는데 여기 보시면은 설비 업계 대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빌라 짓고 아파트 짓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회사는 어떤 기업들의 설비 투자. 여기 보면은 플랜트, 해외 사업, 제조 분야, 그리고 얘네들이 특화된 부분은 어디냐? 기계 설비 쪽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라서 기계 설비 관련 제반 면허와 장비를 보유 중에 있고 설비는 일반 설비와 반도체 등의 하이테크 설비 아니고 플랜트의 경우는 발전이나 석유와 가스 환경까지 연결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원전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요즘에 삼성하이닉스가 수백조 원대 투자를 약속을 했죠. 그 수혜주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설비 투자하고 있으니까. 세보에미씨 같은 거는 지금은 건설업종으로 많이들 생각하고 있지만 요즘에 또 안 그래도 건설주들이 좀 더 좋아지고 있잖아요. 얘는 사실상 반도체로 봐야 돼요. 여기 세보에미씨가 최근에 설비 투자 뭐 나왔냐면은 삼성물산과의 공급 계약을 맺고 용인에 600억대 이런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용인에 삼성물산이랑 연결되어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반도체 공장이죠. 반도체 공장. 용인 치면은 뭐 나옵니까? 용인 삼성 치면은 용인 삼성 클러스터 첫발 215억을 들여서 밑그림을 드릴 거고요. 세계 최대 규모의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 발표 3개월 만에 첫발 내딛었다. 이게 언제 기사냐면 지난주 기사예요. 요거 수혜주란 말이에요. 요거 수혜주. 지도 보시면은 현재 지금 기흥이랑 화성 쪽에서는 삼성전자 R&D 지금 구축 중에 있고 디램과 낸드 플래시 파운드리 공장들이 있고 평택도 있고 용인이 지금 새롭게 들어서는 구간이라는 거죠. 보면은 용인팹, 용인 공장이 10년 뒤에는 공급망을 주도한대요.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은 그런 애들이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거죠. 시총 얼마입니까? 950억밖에 안 되네? 1000억 원도 안 되네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한번 추월하는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이제 러시아 전쟁이랑 네옴시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한 차례 급등이 나오긴 했었는데 여기서 끝나지는 않고 아직도 저는 이게 한 방에 안 나온 종목이라고 봐요. 세보에미씨는. 제가 10,000원이라고 예전에 많이 얘기 드렸지만 아직도 얘는 슈팅이 안 나온 종목이에요. 이런 것들은.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차이예요. 그리고 유일에너테크. 이것도 우리 예전에 유일에너테크 또 옛날 생각이 또 많이 납니다. 유일에너테크를 제가 이제 언제 추천했는지 한번 보면은 얘는 배터리주예요. 얘도 시총이 얼마 안 되죠? 2천억 좀 떨어져서 2천억 정도 된 기업인데 4월 3일 날에 제가 추천 한번 했었네요. 이 종목은 최근 추천으로. 그리고 예전에도 작년에도 한번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여기 보시면 되게 많이 적어놨어요. 태양광도 있고 폴더블 사업도 있고 배터리 사업도 있고 뭐 정말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제가 4월 3일 날 드렸던 이때니까 그 당시 가격이 한 18,000원 정도 대충 그 언저리쯤에 추천했던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 거 보면은 4월 달에 배터리가 좋았어요. 4월 달에 에코프로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가 이미 얘는 1월달, 2월달부터 해서 2, 3, 4월까지 대시세를 보이고 거의 이제 마지막 슈팅만 남겨놓은 상태였었는데 이때 이미 배터리 테마가 2월달에도 화제였고 3월도 화제였고 2달 연속 시장에서 거의 메인 테마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안 올라간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래서 제가 추천했던 거예요. 아직도 안 올라간 배터리가 있네 하면서 이제 유일에너테크를 드렸었는데
그게 4월달 초 기준으로 조용히 있다가 상한가 가고 다음날 한 번 더 가가지고 이틀 만에 한 50% 찍었어요. 50% 넘었죠. 30% 플러스 다음날 25%니까 이틀 만에 50% 가버렸어요. 이게 중소형주 흐름이에요. 유일에너테크는 지금 보면 최근에 뭐 전환청구권 행사 또 여기 사업 시비 물량 추가 상장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거시기하긴 한데 근데 실적은 좀 별로예요. 요게 좀 아쉽긴 해요. 아까 세보처럼 실적까지 좋았으면은 지금은 추세가 죽지 않았을 텐데 좀 실적이 지금 하락의 원인이긴 합니다만 아모그린텍도 있죠. 아모그린텍도 많이 올랐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요 종목도 배터리 테마가 잘 갔던 때 얘는 오히려 좀 잠들어 있었고 뒤늦게 시세가 좀 난 그런 케이스죠. 이런 종목들은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상승이 남아있는 종목들이고 뒤늦게 한방들이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종목들은 대부분 제가 추천주를 나갔던 거예요. 직접 우리가 매매했던 왜 그때 매매를 추천드렸었고 했는지 지금 와서 생각해서 보면은 대형주가 좋다고 따라갔던 게 아니라 대형주가 이런 것들이 좋으니까 우리는 바닥에서 가는 걸 사자라고 해서 드렸던 종목들이 많고 그게 이제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오늘 기사들을 보면은 이제 뭐 삼성전자부터 해서 그런 이제 대형주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종목들은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하시고 오히려 근데 그런 걸 사시는 게 편하신 분들도 계세요. 마음이 편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왜냐면 남들 다 갖고 있고 좋다고 하니까 꼭 그 종목을 사야지만 여러분들 마음 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 돈이 되는 거는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이에요. 오르지 않은 친구들이 결국엔 돈이 되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삼성하이닉스는 이미 골든타임은 지났어요. 살 수 있는 골든타임은 지났고 그럼 삼성하이닉스는 언제 샀어야 되는 거냐? 대형주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언제 샀어야 정답이냐면 작년에 얘는 삼성전자는 이제 꼭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랑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작년에 9월 말 10월 초쯤에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돈 다 빼고 그랬을 때 우리나라 증시 더 빠진다 막 그런 얘기 나왔을 때 있죠? 우리 코스피 2000 깨진다 이런 얘기 나왔을 때 그런 얘기 나와서 사는 거예요. 대형주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형주와 대형주의 매매 사시점 오늘 제가 사실 이거 얘기 드리려고 하는 주제가 지금부터인데 한 5분 정도만 집중하시면 돼요. 대형주는 언제 사냐면은 대형주는 악재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 격언에 악재에 사서 호재에 판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대형주에는 그 말이 되게 잘 맞아 떨어져요. 삼성전자는 그럴 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기술적으로도 이런 차트상에 이런 신호들을 저희는 표시를 해놓는데 저희 정혜영 강의 영상 보시면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침체 구간. 사람들이 다 던지는 구간이에요. 근데 대형주는 그럴 때 사야 돼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그럴 때 살 경우 수익이 잘 나요. 자 그러면 중소형주가 있어요. 중소형주는 조금은 패턴이 좀 다르지만 일단 대형주가 먼저 오른 뒤에 사람들이 투자들이 얘가 올랐으니까 같이 가는 종목들을 막 찾아요. 우리가 테마라는 말을 많이 쓰죠. 테마 형성. 테마라는 거는 어떤 호재는 거기 있는 게 아닌데 호재는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호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에서 삼성전자만 올라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왜 올라가지? 반도체 때문에 가는 거구나. 그러면은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지는 호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같이 가요. 이게 이제 테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분위기로 엮어가지고 같은 업종으로 엮어서 그냥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이런 테마주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닥 중소형주가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중소형주는 먼저 대형주가 일단 오르고 난 뒤에 그 다음 테마 형성에 대해서 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우리가 대형주가 먼저 오르고 중소형주를 살 수 있는 시간 타이밍들이 보통 여유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주는 악재에 사는 게 맞아요.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현대차도 그렇고요. 현대차. 작년에 시장 아주 개판 칠 때 그때 사신 분들은 수익 구간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올 초 시장이 먼저 깨지고 있을 때 뭐 IRA 법안으로 뭐 우리나라 배터리는 호재인데 자동차는 악재다. 이런 개소리 나올 때 있죠. 그럴 때 산 사람들이 지금 버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주는 악재에 사는 겁니다. 대형주라고 하는 게 이제 기준이 애매하시다면은 코스피 200은 거의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카카오가 요즘에 많이 좀 어려운 상황이 있고 요즘 왜 카카오는 못 가고 여기 뭐 삼전 하이닉스는 날아가는데 카카오와 네이버는 왜 못 가냐? 당연히 걔네 업종이 틀리니까 못 가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 좀 기분 나쁜 기사들이 이렇게 나와요. 상당히 이제 막 걔네는 올라가는데 얘네는 왜 못 가지 하면서 자꾸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원래 투자는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 안 돼요.
투자는 그냥 내가 찍은 종목과 내가 선택한 게 맞다고 판단이 들면은 누가 뭐라고 해도 마이웨이로 갈 수 있어야 돈을 버는 거예요. 어차피 투자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소수가 돈을 버는 거고 다수가 다 같이 버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사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심기를 상당히 거스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카카오가 지금 뭔가 안 좋은 게 있으니까 못 올라가는 건데 악재가 터지기를 기다리시는 것도 좀 괜찮은 방법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카카오가 왜 못 올라갔냐면은 뭔가 이유가 있어요. 뭔가 못 올라가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거를 내가 이제 물타기를 하고 싶거나 뭐 더 사고 싶다 그러신다고 한다면은 기다렸다가 뭔가 악재가 터질 때 그때쯤 물타기를 들어가신다면은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지금 카카오가 지금 보면 최근에 실적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이번에 1분기가 예상보다 실적을 좀 못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가 이제 플랫폼 회사잖아요. 원래는 인터넷 검색 사이트였던 다음으로 시작해가지고 카카오톡이 대박이 나면서 이제는 문어발 사업을 하고 있는 플랫폼으로 가고 있는데 플랫폼으로 가다 보니까 문어발 사업 하는 것들이 다 잘 되진 않아요. 몇 개는 잘 되고 몇 개는 안 되고 막 이런 게 많아지고 있죠. 특히 요즘에는 이제 보면은 투자 확대 사이클이다. 투자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전부 대박이 나는 게 아니라서 그게 지금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이지만 카카오가 올라가는 시점은 뭔가 사업 구조 조정을 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은 여러 가지 투자를 막 다 질러놓은 상태라서 이 중에서 뭔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안 되는 게 더 많단 말이에요. 백발백중 다 터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돈 안 되는 사업도 있고. 그럼 그 중에서 굵직한 사업 중에서 돈이 안 되는 건데 빨리 접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업 접는다는 얘기 나오면은 아마 그때부터 주가가 잘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 중 하나가 LG전자거든요. LG전자가 얘네가 스마트폰 사업 접는다고 하고 나서부터 초대박이 났죠. 마치 이제 그런 것처럼. 그래서 얘네도 이제 2020년도 말에 상승 랠리를 탔던 그런 이력이 있고요. 그때 장세랑 좀 맞물려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통 대형주는 악재사에 돈을 버는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이고 중소형주는 일단 대형주가 뜨고 나면은 또는 어떤 뭐 중소형주 쪽에서도 좀 규모가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름 있는 기업들. 걔네가 먼저 가고 나서 테마가 형성될 때 안 오른 종목을 찾으면은 수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저희 방송 회원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중소형주 들고 있는데 내 건 안 가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또 순번이 옵니다. 순번이 오니까 그때 이제 보고 매도하시면 되고 기사 나오는 거나 저런 증권사에서 나오는 자료들에 대해서 너무 영향을 받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참고만 하는 거예요. 참고만. 그래서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차이가 이제 있다는 거고 지금은 미국도 우리나라도 대형주들이 먼저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이클상 대형주가 먼저 가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형주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러워서 못 사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중소형주가 뒤따라가는 상황들이 나오게 될 거고 요즘 주도주는 뭡니까? 지금 주도업종은 반도체. 현 주도업종은 반도체죠.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도 이미 대형주는 다 올랐어요. 대형주는 다 올랐고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 아직 덜 오른 종목들이 또 다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2차 전지 쪽은 이제 이름 있는 기업들은 다 올랐고 정말 이제 진흙 속에 있는 진주 같은 기업들이 뒤늦게 가는 것들이 좀 있을 거고 반도체의 경우는 지금 대장주 가고 있고 어찌 보면 지금은 반도체가 제일 핫한 업종이에요. 반도체 쪽에 중소형주, 오르지 않을 바닥에 있는 종목들 살 게 너무 많아요. 근데 2차 전지는 살 게 많진 않아요. 이미 이름 있는 건 다 올랐고 돈 버는 기업들 다 올랐고요. 2차 전지는 이제는 진짜 발굴을 잘해야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업종이에요. 오히려 실적이 좀 안 좋은 기업 중에서 갑자기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져서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은 별로예요. 지금은 되게 별론데 갑자기 이제 좋아지는 그런 기업이라면 배터리 쪽에 투자해볼 만해요. 근데 에코프로 지금 사도 될까요? 아니죠. 지금 사셔도 되는데 사시는 분들은 앞으로 물타기를 아주 많이 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하락 사이클이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에코프로나 뭐 금양이나 많잖아요. 유명한 기업들. 유명한 건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투자하실 분들은 쉽게 말하면 듣보잡 종목들 사야 돼요. 처음 들어보는 종목인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배터리주 2차 전지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명한 거는 다 올랐다는 거. 나도 알고 너도 알고 하는 배터리는 더 이상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매력이 없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반도체의 경우는 이제 사실
삼성하이닉스 말고는 특별하게 올라오는 게 없잖아요, 또. 그러니까 반도체 중소형주가 지금은 할만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난번 제가 추천드렸었던 세보 MEC 같은 걸 좀 보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배터리나 이쪽에서는 아직 인지 컨트롤스 같은 종목들은 배터리 쪽에서 아직 덜 오른 종목이에요. 이것도 인지 컨트롤스 저희가 뭐 들어갈 때마다 수익했던 종목인데 아직 한 방에 안 터졌어요. 그런 것도 아직 해볼 만한 자동차 쪽에서는 좀 덜 오른 종목입니다. 못 올라가는 종목들이 대부분 이유가 다 있어요. 보시면은 1분기 실적이 조금 묘하게 나왔어요. 인지 컨트롤스가.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은 잘 나왔는데 여기 순이익이 못 나왔어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순이익이거든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잘 나왔는데 내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 매출액이 이렇게 늘었고 영업이익이 늘었는데 순이익이 적다는 거는 뭔가 비용이 중간에 많이 있었다는 거고, 겉보기에는 장사를 잘했는데 뜯어보니까 잘 못했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지 컨트롤스 같은 경우는 아직 이 단기 순이익이 좀 더 상황이 좀 좋아져요. 물론 적자 회사는 아닙니다. 아직 흑자 회사이지만. 그러면 엔비디아 지금 사야 되나요? 뭐 사도 되지만 골든타임은 지났어요. 대형주는 언제 산다? 악재에 산다. 중소형주는 악재에 왜 사면 안 되냐면 그러다 회사가 망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중소형주는 악재에 사는 것보다 악재 보고 좀 기다렸다 사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주도업종 반도체가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소형 반도체를 담아볼 만한 시점이 되겠고, 아마 제가 공개방송에서 많이 추천을 할 거예요. 한동안 또 이쪽도 메인 테마가 좀 됐다 보니까. 그래서 과거에 제가 추천했던 반도체주가 지금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 새로운 추천주들 공략할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런 것들이었고, 너무 조바심 같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삼성하이닉스 들고 계신 분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돈을 벌고 있을까요? 대부분 물려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기회는 바닥에는 중소형주 쪽에 기회가 있다. 이번 주도 한동안 바닥주를 계속해서 공략을 좀 할 거고요. 저희 정의원 방송에서는 단기주도 공략하고 시초가 공략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공개 방송에서 드리는 거는 일단 오르지 않은 바닥주 위주로 드리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좀 편하실 거고, 출렁거리는 거 보고 있으면 아마 제가 장중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붙어가지고 리딩을 하지 않으면은 조금 여러분이 힘들 수도 있어요. 저희 정방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요게 예전에 그 수요일날 공개방송 했던 건데, 그때 수요일날 하고 우리가 이제 목요일날 공략주를 미리 제가 예고를 드린 게 있어요. 저희 정방에서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클라우드에어와 국보와 에이프릴바이오 세 개를 찾아놓고 다음날 아침에 5% 이상 올라가면 사지 말고, 하락 출발해도 사지 말고, 그러면 한 1에서 한 4% 올라가는 것만 사자. 전날에 올려놓은 거예요, 이거는. 근데 녹화방송 보면서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항상 오후 3시가 되면은 다음날 공략할 종목을 미리 찾아놔요. 그래서 5월 25일날 클라우드웨어가 딱 그 매매 기준에 맞아 떨어져가지고 25일날 3% 갭상승했죠. 5% 미만 상승했기 때문에 이달 초급등이 나왔어요. 25% 올랐죠. 그리고 국보의 경우는 썸상한가라도 살 수는 없었어요. 요거는 패스. 뭐 더 올랐지만은.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는 요거는 떨어지는 구간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살 자리는 아니었고, 대신 저점에서 저희는 들어가서 가지고 목요일날 우리는 음봉 매수를 해서 26일 기준으로 수익 구간이 나오긴 했어요. 나오긴 했는데 저희는 목요일에 샀다가 그냥 뭐 약수익에서 저희는 마무리를 좀 지은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다음날 종목들을 찾는 이런 매매를 저희 정혜원 방송에서는 하고 있고, 공개 방송에서는 바닥주와 좀 중장기 투자 위주로 저희는 하고 있어요. 당연히 저희 정혜원 방송에서도 단기만 하는 건 아니고요. 공개 방송에서는 바닥 구간 장기 투자를 기본으로 한다면은 저희 이제 정혜원 방송에서는 하되 요거와 또 장기 투자가 시간이 좀 걸리니까 요거와 플러스로 이제 단기주. 요즘에는 제가 종가에 찾아놓고 아침에 공략하는 이런 투자를 요즘에 좀 하고 있는데, 아침에 갑자기 내가 모르는 종목을 갑자기 아침에 개장 직전에 사세요 하면은 여러분들도 받아가지고 그냥 회사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사게 되는 건데, 전날에 미리 찾아놓고 오후 3시에 찾아놓고 그중에 기준이 되는 거를 다음날 사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준비할 시간이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나 이 기업 별로야 라고 하시면은 안 살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저렇게 하고 있어요. 미리 찾아놓는 종목들 중에서 아침에 단기주를 하고 있는데, 요게 좀 저희가 한동안 쉬었었어요. 한 달 정도 쉬다가 이제 다시 할 때가 됐다 싶어서 단기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저희 방송 괜찮고요. 저희 공개 방송에서 드렸던 것들 패턴들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려도 결국 옵니다. 결국 온다는 거. 이번에 SY가 또 증명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요거 내내 2개월 동안 폭락 나오고
4월 달부터 제가 드디어 바닥을 쳤습니다 라고 얘기 드려서 중간중간 AS를 많이 드렸죠. 막상 올라오는 건 일주일 만에 다 끝나버렸어요. 하락하는 거는 무려 한 4개월, 5개월 하락하다가 올라가는 건 일주일 만에 끝났어요. 이게 중소형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공개방송에서는 바닥 구간 장기 투자, 그리고 저희 정의원 방송에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시가, 종가, 단기 투자 등을 같이 병행하고 있어서 그런 걸 미리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방송에서 왜 단타 안 하나요? 라는 질문들이 많은데 하지 않기로 저는 결정을 했어요. 왜냐면 매일매일 방송을 하지 못하면은 중간중간 케어가 안 돼요. 네, 그래서 공개 추천도 나가는 것들이 되게 막 늦게 가고 그런 것 같지만 다 나중에 보면 목표가 다 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런 의도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그렇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다 말씀드렸고, 또 다음 시간 방송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그 정도에서 마무리하겠고요. 오늘은 미국도 휴장이고 아마 볼 일 없을 것 같아요. 일본 한번 볼까요? 우리 주변국들. 일본 오늘 쉬는 날 아니니까 지금 중국도 열린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일본 폭등장이네 오늘. 일본 1.4% 올라가네요. 안 그래도 일본 증시가 요즘 신고가예요. 계속해서. 얘도 나스닥이랑 비슷하게 다른 이유로 신고가 달리고 있고, 호주도 오늘 1% 올라가고 있고요. 현재 홍콩, 대만도 전부 강세장입니다. 중국 본토도 오늘 잘 나가네요. 오늘 우리나라장 열렸으면 되게 잘 갔겠는데요. 오늘은 편안하게 쉬는 휴일 맞이하셔도 되겠네요. 푹 쉬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